도함수의 활용 2 진도 나가겠습니다. 일단 뭐 도함수의 활용 2는 1하고 이어지는 거라서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은 없는데, 일단 뭐 방정식의 활용 이렇게 해가지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데 쓸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하면은 보통 함수하고 x축과의 교점, 이게 실근의 개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알면 당연히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f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면,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안다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고요. fx는 gx의 실근의 개수는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같다. 한마디로 얘하고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하면은 교점이 이렇게 3개, 이 3개면 3개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얘를 이쪽으로 이항해서 fx 빼기 gx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같다,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죠?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fx는 0의 실근의 부호는 y는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의 부호가 같다. 뭐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fx는 gx의 실근의 부호는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의 부호가 같다. 교점의 x좌표가 곧 둘의 근이니까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이것도 뭐 되게 쉬운 내용이지만 좀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으면 좋은데,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가질 때, 극값을 가진다는 건 뭐 이렇게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극값을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3차 함수 fx는 0의 근은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음수면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극대와 극소와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x축이 있는데 극대가 양수고 극소가 음수면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얘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최고차의 음수여도 극소가 음수고 극대가 양수면, 그렇죠? x축하고 3개에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다. 그럼 둘 중 하나가 0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극대값이 0이면은 중근하고 한실근 2개. 마찬가지로 극소값이 0이면은 2개. 최고차의 음수도 마찬가지고요. 중근과 다른 한실근.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양수면 한실근과 두허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렇죠? 둘 다 양수면 당연히 실근이 한 개만 있는 거죠. 나머지는 허근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둘 다 음수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fx가 극값을 가질 때. 그럼 극값을 안 가지면, 극값을 안 가지면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므로 실근이 무조건 한 개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서 따져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부등식의 활용.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 이상이다 라는 건 fx의 최소값이 0 이상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4차 함수가 있는데 4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 이상이래요. 0 이상이래요. 그렇죠? 그럼 4차 함수가 뭐 이런 식이 된다면은 최소값인 요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구간에서 fx가 0 이상이다 하는 건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0 이상이다. 뭐 같은 얘기죠. 그렇죠? 1번하고 어떤 구간에서 fx가 0 이상이다.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당연히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나머지 값들도 다 0보다 커지겠죠.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간에서 fx가 gx가 크거나 같다. 그럼 hx가 fx 배 gx랑 같았을 때 구간에서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이제 문제에 써먹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속도와 가속도. 이건 약간 이제 물리, 그쵸? 물리 개념이죠. 그죠? 과학의 물리 개념인데, 예를 들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위치 x가 시각 t에서 함수 x는 ft로 나타내질 때 t에서 시각 t 플러스 델타 t까지 점 P의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예요. 그렇죠? 이건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속도, 속력이라고 하죠. 속력. 그러니까 이게 좀 용어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위치, 속도, 가속도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동 거리, 속력,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보통 이게 있는데 좀 달라요. 여기 보통 이제 그 물리에서 이걸 벡터 개념이라고 하고요, 얘를 스칼라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벡터는 방향성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스칼라는 방향성이 없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속도라는 건 지금 이 미적분 원에서는 다행히 수직선 위, 즉 직선상에서의 운동만 다뤄요. 직선상에서. 그래서 보통 가로로 움직이면은 이쪽이 플러스 방향,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 세로로 움직이면은 이쪽이 플러스 방향,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 그러니까 x축, y축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똑같아요. 그죠? 수직선 위를, 즉 직선상을 움직이는 운동만 다루는데,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는 뭐예요? 방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부호가 있어요. 부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호가 있다. 근데 스칼라는 속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5m/s로 가나, 이쪽으로 5m/s로 가나, 이쪽으로 5m/s로 가나, 그냥 5m/s인 겁니다. 속력이 그냥 다 같은 거예요. 방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약간 요 이제 이동거리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이게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변했기 때문에. 근데 이동거리는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그대로 더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개념이에요. 가속도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속도는 당연히 방향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속력이 더해지면은 플러스, 빼지면 이쪽으로 힘이 가해지면 마이너스. 근데 가속도의 크기는 어떤 거 없다. 방향하고 상관이 없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스칼라는 지금 이거 미적분에서는 항상 양수가 나오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각 t에서의 속도는 이제 리미트 t를, 그러니까 이게 약간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 그쵸?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 뭐 그런 개념인데,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에서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입니다. 뭐 그냥 대충 잡았어요. 대충. 근데 4시간 걸린 거예요. 그러면 평균 속도는 뭐냐면은, 평균 속도는 100km/h입니다. 그쵸? 1시간에 100km씩 갔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100km/h예요. 그쵸? 그죠? 근데 이 100km/h라는 평균 속도가 우리가 서울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딱 차가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시속 100을 빵 찍어가지고 그냥 부산까지 도착할 때까지 계속 100을 유지하다가 부산에서 100에서 속도가 0으로 바로 빵 준 게 아니겠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에서. 그래서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평균 속도일 뿐이고, 순간 속도는 그 자동차 그 앞에 계기판에 찍히는 속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계기판에 갑자기 뭐 시속 120을 찍혀 있어요. 그 순간에 지금 120km/h의 속력으로 그 순간에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 계기판에 찍히는 속도가 순간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순간 속도는 당연히 뭐예요? 시간의 변화량을 거의 0으로 보냈을 때, 즉 dt분의 dx가 f'(t), 요게 vt 순간 속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위치가 시각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어지면은 요거를 미분하면은 f't가 vt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했죠? 여기 써있네요. 속도는 부호로 방향을 나타내고 속력은 방향과 상관없이 크게 나타낸다. 그렇죠? 벡터 스칼라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용어 정리 한번 해야 돼요. 사실 물리 개념인데 뭐 수학에서도 나오니까 해야겠죠? 시각 t에서의 점 p의 가속도는 당연히 속도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속도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속도를 미분하면은 다시 가속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간단하죠? 위치 그래프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고, 속도 그래프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보면은 대표형 1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 요거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 범위. 뭐 이건 알죠? 극대값 극소값의 부호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요걸 잠깐 내가 fx라고 임시로 3차 함수 두고요. 미분을 하겠습니다. f'x는 어떻게 됩니까? 3x 제곱 빼기 3a가 됩니다. 그렇죠? 일단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는 거는 극값이 있어야 돼요. 극값이 없으면은 증가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일 리가 없죠. 그죠? 그래가지고 극값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3x 플러스 루트 a 곱하기 x 빼기 루트 a로 인수가 반드시 될 거예요. a는 반드시 양수였을 거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루트 a 해가지고 부호가 풀 이렇게 잡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극대값 f 마이너스 루트 a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루트 a 더하기 3a 루트 a 플러스 2 얘는 양수여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f 루트 a 극소값은 a 루트 a 빼기 3a 루트 a 플러스 2가 음수여야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동시 만족하는 a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얘는 a 루트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a가 양수니까 사실 이건 되게 당연해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은 a 루트 a가 1보다 크다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양쪽 세제곱을 하면은 a 세제곱 양쪽 제곱을 하면 a 세제곱이 1보다 크다니까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지금 얘는 지금 a가 양수만 되는 상황이라도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성립. 그러니까 크게 뭐 유의미한 결과를 주지 않죠. 근데 요거는 이제 다르죠. 그렇죠?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봅시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 요거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범위를 구하시오. 근데 보통 이게 상수항의 k가 있으면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k만 이렇게 넘겨요. 그래서 c가 어떻게 되냐면 k는 3x 대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빼기 12x 제곱 이렇게 놓고서 요 함수를 fx를 놓고 이 fx를 그리면은 k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서로 다른 네 실근이 나올 수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fx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f'x는 어떻게 됩니까? 12x의 세제곱 더하기 12x의 제곱 빼기 24x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2x로 묶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빼기 2 인수분해 하면 12x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1은 0이에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0, 1인데 당연히 최고차 양수니까 이쪽도 플러스 되죠. 풀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 구해야죠. f-2, f0, f1을. 그래서 f-2를 구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1로 대입해야죠. 그렇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건. 그래서 16 곱하기 3, 48 빼기 84, 32 4 곱하기 마이너스 48이네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2가 되고요. 그렇죠? F0은 0이 되겠죠. F1은 7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2 여기가 0, 0 여기가 1, 마이너스 5예요. 그럼 K는 당연히 이 사이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교점이 4개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K는 뭐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고요. 0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K 범위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k가 이렇게 상수항이 있으면 쉬워요. k는 이런 어떤 4차 함수식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바로 k가 교점이 4개를 하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보인다는 거죠. k 값에 따라 그냥 x축하고 평행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래프니까요. 그죠? 이해됩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표 유형 3번 봅시다. 도곡선 요거랑 요거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예요. 마찬가지예요. 연립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x세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5x는 3x제곱 빼기 4x 플러스 m인데 마찬가지로 또 m이 뭐예요? 상수항이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러면 더 쉽다는 거죠. 얘들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는 m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걸 이 3차 함수를 임시로 fx라 두고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려면은 m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f'x는 3x제곱 빼기 12x 플러스 9예요. 그래서 3으로 묶으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고요. 그래서 인수분하면은 3에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3은 0입니다. 그래서 x가 1하고 3이고 최고차의 양수니까 풀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f1하고 f3을 구합니다. f1은 얼마죠? 1 빼기 6 더하기 9니까 4인가요? 그죠? f3은 3, 3, 9, 9, 3, 27 빼기 9, 6, 54 더하기 27이니까 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극대가 1,4고요. 극소가 3,0입니다. 그렇죠? 그럼 K는 M은 어디 써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요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없죠? 그죠? 넘어갈게요. 대표 유형 4번 볼게요. 지금 3차 방정식 요거는 0이 양의 실근 한 개와 서로 다른 음의 실근 두 개를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K값 합을 구하시오. 근데 마찬가지로 또 K가 상수항이 있어요. 이러면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K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K는 x 세제곱 빼기 6x를 푸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제 fx로 놓고 임시로 fx로 놓고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따지면 됩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조금 뭐랄까 양의 실근 한 개랑 서로 다른 음의 실근 두 개니까 조금 더 그냥 단순 개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조금 정확하게 그리면 돼요. f 프라임 x 3x 제곱 빼기 6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3으로 묶으면은 x 제곱 빼기 2니까 x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x 빼기 루트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얘는 그 극값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x절편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x 제곱 빼기 6x는 x로 묶으면은 x 제곱 빼기 6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6 곱하기 x 빼기 루트 6 이게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관찰력으로 사실 지금 보면은 이게 홀수차밖에 없으니까 기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약간 마이너스 루트 6 여기 플러스 루트 6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x가 마이너스 루트 2랑 플러스 루트 2에서 풀이고요. 그럼 한 개만 구하면 돼요. 극소값 f 루트 2만 구하면 2 루트 2 빼기 6 루트 2니까 마이너스 4 루트 2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 루트 2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 4 루트 2 겁니다. 그쵸? 기함수니까. 그죠?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보세요. K가 어디 있어야 양의 실근 한 개와 음의 실근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K가 지금 0보다는 커야 되고요. 그죠? 왜냐면 이게 0보다 위에 있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양의 실근 한 개, 음의 실근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이거 4루트 2번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4루트 2가 루트 32잖아요. 얘는 루트 25보다 크고 루트 36보다 작기 때문에 5점 얼마죠. 그렇죠? 그래서 정수 K가 1, 2, 3, 4, 5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든 정수의 합은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이렇게 그래프를 좀 정교하게 그려주면 돼요. 엑셀편까지 따져가면서 정교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힌트로 요구하는 게 좀 정교해졌기 때문에 됐죠? 근본적인 어떤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5번 볼게요. 지금 x가 마이너스 1부터 2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분식 요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k 최소값. 마찬가지로 k가 뭐예요? 또 상수항이에요. 그럼 나머지를 넘기고 그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봅시다. k가 크거나 같다. 어떻게? 마이너스 4분의 3 x의 제곱 빼기 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를 fx라고 해놓고 x를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그릴 필요가 없죠.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은 미분해가지고 그려야죠.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을 묶을게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x로 묶어야겠죠. x 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마이너스 3x에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1은 0입니다. 그쵸?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1이고 최고 차이 음수니까 이게 말이죠. 마풀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마이너스 1부터 2예요. 마이너스 1부터 2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쵸? 맞죠? 그쵸? 그러면 총 4개를 구하면 되죠. 양 극값, 극값.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K가 이제 그걸 흘러갔다니까 이 중에서 제일 큰 값, 최대값을 구해서 그 최대값보다 K가 더 크거나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F-1하고 F0하고 F1하고 F2 네 개를 구해봅시다. F-1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금 1로 대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1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1 하면은 4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7 되나요? 그렇죠? F0은 4분의 1이죠. F1은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2 빼기 2분의 1이네요. 그러면은 2분의 3이고요. F2는 16이니까 마이너스 12 빼기 8 더하기 4, 3, 12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1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큰 값이 2분의 7이네요. 그렇죠? K는 2분의 7 이상인 겁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의 얘의 최대값보다 K가 더 크거나 같으면은 요 구간에서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별거 없죠. 그죠? 넘어갈게요. 대표용 6번 갑시다. 대표용 6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게 성립하기 위한 양의 정수 a 최소값. 이게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면은 이 4차 함수면은 최고차항이 양수면 뭐 이런 식으로 최소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최소값을 구하려면 극소값 중에 더 작은 쪽이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임시로 이쪽을 fx로 놓고 fx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f'x는 어떻게 됩니까? 4x 제곱 더하기 4ax 빼기 4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4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ax 빼기 a 빼기 1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조립제법서가 되는데 1 넣으면 일단 0 되는 게 보이죠? 조립제법서 인수분 해야겠네요. 1, 0,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1, 1, 1, 1,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0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4x 빼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쵸? 이거는 0을 했을 때 지금 얘를 한번 판별식으로 써보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인데 지금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음수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는 허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러면은 한마디로 요 값은 부호 자체가 항상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요거에 의해서 그냥 x는 1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f1이 유일한 극소이기 때문에 f1이 지금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f1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더하기 a 제곱이잖아요. 그쵸? 이게 a 제곱 빼기 2a 빼기 3입니다. 그쵸? 얘가 0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1 곱하기 a 빼기 3이 0보다 크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3보다 크다고 했는데 양의 정수가 있으니까 이건 무시되겠죠. 요거만 답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최소값은 4가 되겠죠. 그죠? 자연수 최소값 4. 3보다 크다니까. 그지? 이해됩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7번 갈게요. 도함수 fx가 요거랑 gx가 요건데 임의의 양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도록 정수 a 제곱 똑같은 문제죠. 그쵸? 똑같은 문제예요. 봅시다. 식이 어떻게 돼요? x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가 2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a보다 크다. 근데 지금 또 마찬가지로 상수항 a가 상수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쉽습니다. 지금 a 빼고 다 넘기면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세제곱 빼기 3x제곱 x 지워지고 플러스 2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임시로 얘를 이제 hx에 놓고 hx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렇죠? 지금 임의의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범위는 x가 0보다 크다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hx를 그려서 그 hx의 최소값보다 a가 작으면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런 식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그려볼게요. h 프라임 x는 어떻게 됩니까? 3x 제곱 빼기 6x 그러니까 3x를 묶으면 x 빼기 2는 0입니다. 그래서 x가 0하고 2 그럼 풀이겠죠, 그죠? 그래서 h0이 0은 지금 1로 대입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h0은 2고요. h2도 8 빼기 4, 3, 12 더하기 2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x가 0보다 크다 해서 그래야 되니까 여기 0은 구멍이 뻥 뚫리겠죠. 지금 0,2인데 0,2는 구멍이 뻥 뚫리고 그 다음에 이제 2, 마이너스 1을 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지금 a는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a의 범위가 a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등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여도 안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근데 이 정수 a 최대값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면 돼요. 이해하고 풀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알겠죠? 수투는 이거 미적분 원은 이해를 못한다면 끝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유형 8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요거다. 이제 속도가 45인 순간에 P의 가속도. 이게 너무 쉽죠, 그죠? 지금 XT가 T 세제곱 빼기 3T 제곱인 겁니다, 그쵸? 그럼 미분하면 VT예요. 3T 제곱 빼기 6T는 0이에요. 그래서 3T로 묶으면은 T 빼기 2는 0이니까 T는 0하고 2. 그쵸? 그죠? 잠깐만. 이게 0을 구하는 게 아니죠. 미안합니다. 이게 속도가 45일 때죠. 속도가 45일 때. 그래서 이때 t를 구하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은 6t 빼기 6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t가 몇 초인지를 구하고 지금 1로 대입을 하면은 속도가 45인 순간에 P의 가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3으로 나누면 t제곱 빼기 2t 빼기 15는 0이죠. 그래서 인수분하면은 t 플러스 3 곱하기 t 빼기 5가 0인데 t가 마이너스 3하고 5예요. 그렇죠? 근데 시간에 이제 음수는 없으니까 5초인 겁니다. 그렇죠? 5초일 때, 즉 A5가 답인 거예요. 그러면은 30 빼기 6이니까 답이 24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입니다. 별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볼게요. 대표형 9번.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라고 하면은 또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로 따지면 됩니다. 알겠죠? 10m 높이에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t초의 높이를 xm로 할 때 x가 요거다. 이때 이 물체가 초높이 도달을 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xt가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24t 더하기 10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움직인 거잖아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그럼 물론 2차 함수니까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최대값 구하려면 그냥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도 될 건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위로 던지면 올라가다가 중력 때문에 올라가다가 속도가 점점 줄다가 딱 멈추고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최고 높이에 있을 때는 속도가 0인 겁니다. 플러스로 속도가 쭉 가다가 속도가 점점 줄어요. 그러다 속도가 0을 찍고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속도가 작용을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얘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8t 더하기 24는 0 했을 때 t가 3초잖아요. 그렇죠? 3초일 때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시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x3을 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4, 36 더하기 72 더하기 10이니까 46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게 지면으로부터 10m 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서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10m 높이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46m까지 올라갔다가 46m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운동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최고 높이 여기가 46m였던 거예요. 높이가.
그러면 실제 움직인 거리는 얼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36m만큼 움직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서 이 시기나 이 속도 같은 걸 보고서 이 공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이런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사실은 이게 좀 물리 문제인데, 근데 이제 뭐 어쩌겠어요. 이게 지금 미적분 원에서 이런 물리 능력을 요구하니까 익혀야죠, 그렇죠?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지면 10m 높이에서 46m를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10m에서 출발해서 최고 높이까지 요 36m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이해했죠? 넘어갈게요. 대표형 10번 보겠습니다. x축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ft가 요거일 때 0부터 6에서의 최대 속력이에요. 이거는 이제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거기 때문에 속도가 양수든 음수든 절대값이 가장 큰 걸 고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위치가 ft면은 이 ft를 미분하기 속도죠. 그렇죠? 3t 제곱 빼기 12t 빼기 15. 그렇죠? 근데 이게 0부터 6까지래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0부터 6에서 절대값이 제일 큰 걸 고르는 거예요. 절대값.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절대값이 큰 쪽을 고르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심지어 속력은 뭐예요?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1번, 2번은 절대 고르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표준을 거시면 되겠죠. 그렇죠? 3 t제곱 빼기 4t니까 t 빼기 2의 제곱 빼기 27 이렇게 되나요? 0부터 6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축이 지금 2예요. 그렇죠? 축이 2고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2일 때가 최소고 6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 V2하고 V6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V2는 지금 마이너스 27이고요. V6은 대입하면은 46, 48 빼기 27이면은 21인가요? 그렇죠? 이러면은 뭐예요? 절대값이 얘가 더 크죠? 답이 27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해됩니까 이거? 왜냐면은 최대 속력을 물었거든요. 속력은 이 속도에다가 절대값이 오기 때문에 이 상태의 절대값이 씌우면 속력은 27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더 큰 겁니다. 얘보다. 속도는 지금 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속력은 얘가 더 큰 겁니다. 상황이. 또 양수로 마이너스 27 고르면 안 되겠죠. 약간 속도 속력의 개념 문제네요. 상당히 좋은 문제 같아요. 그죠? 물리 문제인데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러니까 뭐 문과 친구들이라도 익혀야 돼요. 요 단원에 나오는 미적분 원문제를 잘 풀려면.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용 11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요거래요. 이때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뭐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튼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트는 걸 뜻해요. 그렇죠? 튼다는 건 뭐예요? 속도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0이고 뭐 이쪽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튼다거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속도가 0을 찍고 플러스 방향으로 튼다거나 이걸 얘기해요. 이해됩니까 이거? 즉 속도가 0을 찍으면서 그 순간의 좌우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뜻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그렇죠? 이 운동 방향이 바꾼다. 느낌 알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속도를 구해야죠. 속도는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4t 빼기 1이에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3t 제곱 빼기 4t 플러스 1이고 이러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t 빼기 1 곱하기 3t 빼기 1은 0입니다. 그래서 t가 3분의 1하고 1이고요. 최고청이 마이너스니까 마플 마겠죠, 그죠? 그러면은 보세요. 3분의 1하고 1일 때, 그쵸? 속도가 0이 되고, 그쵸? 속도가 0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 그 좌우로 속도가 바뀌잖아요, 그쵸? 이게 3분의 1초에서 뭐예요? 마이너스로 가다가 플러스로 튼 거예요. 1초에서 뭐예요?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튼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운동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 3분의 1하고 x 1 두 개가 답인 겁니다. 그쵸? x 3분의 1을 먼저 구하면 마이너스 27분의 1 더하기 9분의 2 빼기 3분의 1 더하기 3이죠. 그쵸? 계산 좀 짜증나네요. 27로 통분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2, 3, 6 빼기 9 더하기 81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그러면은 27분의 77인가요? 그쵸? 이렇게 되고요. 약분도 안 되죠. 그다음 x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1 더하기 2 3이네요. 그쵸? 그래서 위치는 두 개죠. 27분의 77하고 잠깐만 아니죠. 그럴 뻔했네요. 두 번째로 운동만 바꿀 때네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얘는 구할 필요가 없었죠. 그쵸? 이거는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3분의 1은 지금 뭐예요? 첫 번째로 운동만 바꿀 때죠. 두 번째 운동만 바꿀 때는 1초죠. 그쵸? 그러니까 3이네요. 답이. 그치? 이런 식으로 풀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표형 12번 봅시다. 뭐 속도의 그래프가 주어졌다. 뭐 이게 속도의 그래프다, 위치의 그래프다, 가속도의 그래프다.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직선 위에 원점을 출발한 동점 P의 속도. 그러니까 수직선, 그렇죠? 항상 이제 직선상으로 움직여요. 미적분 1에서는. 알겠죠? 미적분 2에서 평면상으로 움직이고요. 미적분 1에서는 직선상만 움직인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보통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시각 t와 속도 v 사이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동점 p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지금 속도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움직이고 있는 게 수직선상에서 0초일 때 원점을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0초일 때 원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있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점점 여기 B초까지 점점 빨라집니다.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져요. 그래서 D에서 다 속도 0을 찍고 꺾어가지고 이쪽 하면 이쪽 반대 방향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F까지 빨라지다가 다시 멈추다가 H에서 딱 속도를 0을 찍고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속도 그래프를 보고도 P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요. 알겠죠? 봅시다. 시각 0부터 i까지 해서 운동 방향을 i는 여기죠. 그렇죠? 운동 방향을 한 번, 두 번 바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번은 맞죠. 그 다음에 t는 c에서의 가속도는 음해갑시다. 그러니까 가속도는 뭐예요? 속도를 미분한 겁니다. 그렇죠? v''t란 말이죠. at가. 그러면은 한마디로 뭐야? 속도 그래프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c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그렇죠? 음해갑시다.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t는 b에서 가속도는 0이다. b. 아마 이게 극값을 표현한 거겠죠? 0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0부터 i에서 t가 d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위치한다. 이거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0부터 d까지면은 실제로 이제 아직 적분을 안 배워서 물론 미적분은 한번 들은 친구도 적분 좀 알 텐데 이 넓이 있잖아요. 이 넓이가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적분 배우면은 정적분을 배우면은 확실하게 알 건데 그래서 지금 0부터 d초까지는 요 넓이만큼 0에서 이렇게 멀리 간 겁니다. 그럼 요 넓이만큼 뭐예요?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넓이만큼 다시 i만큼 갔겠죠. 그러니까 아마 d에서 제일 멀지 않을까? 이거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0부터 i에서 t가 h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가깝게 위치한다. h일 때 그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건 아닐 수도 있죠. 지금 넓이가 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0에서 이 넓이만큼 d까지 갔어요. 근데 이 넓이가 좀 작아. 그래서 h까지 요만큼 왔어. 그럼 요만큼 남잖아요. 그럼 오히려 0에 가까운 0.1초일 때가 훨씬 더 원점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은 뭐 맞다는 보장이 없죠. 그죠? 답이 5번이 되겠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대표형 13번 보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그래프입니다. 이번에. 그렇죠? 속도하고 위치 마찬가지로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위엔 위치를 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직선이 있으면 여기 0이 있는데 A초까지 뭐예요? 이만큼 간 겁니다. A초에서. 그렇죠? 그리고 말 그대로 속도가 줄기 시작했잖아. 그럼 다시 줄어든 거예요. B초에서 0을 찍고 C에서 0을 넘어서 갖고 또 음수 여기까지 간 거예요. D에서 다시 와서 0이 도착한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보면 돼. 알겠죠? 위치 그래프니까. 그래서 봅시다. t가 d에서 p의 속도는 마찬가지로 속도는 x 프라임 t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d면은 속도가 0이 전혀 아니죠. 그렇죠? 기억 틀렸고요. 0부터 b에서 p의 속도는 t는 a일 때 최대이다. 아니죠. a일 때는 속도가 오히려 0이에요.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 속도란 말이죠. t는 c일 때 점 p는 운동방향 바꾼다. C에서 운동방향 바꾸는 게 맞아요. 이거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줄다가
증가한 겁니다. 말 그대로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맞죠 오히려. P는 출발 후 원점을 2번 지난다. 맞아요. B하고 D에서 원점을 지난 겁니다 지금. 말 그대로 위치가 0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B하고 D에서 원점을 체크를 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렇죠? 답이 D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뭐 여기 위치 그래프든 아니면 속도 그래프든 혹은 가속도 그래프든 P가 어떤 식으로 운동하고 있는지가 머릿속으로 그려질 때까지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해야 이쪽 여기 거속시 단원 이쪽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표 13번이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일단 도함수의 활용 2 진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